아르테미스는 고개를 들어 블랙스완의 건물을 쳐다봤다. 이번 임무가 아니었으면 한동안 올 일이 없던 곳이었다. 눈가에 갑자기 그리운 기분이 어른거렸다. 입구에 도착하자 전에 협조한 적이 있는 대원을 만났고 상대는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돌아오셨군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의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번에 얻을 정보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긴 복도를 지날 때 그녀의 단련된 감각이 예민하게 미세한 이상을 감지했다. 아르테미스는 주변을 둘러봤고 전과 같은 장식과 배치를 보며 한참이 지나서야 이 이질감이 과학연구 부서에서 느껴진다는 걸 확인했다. 그들은 평소보다 바빠 보였고 출입하는 사람도 더 많았다. 무슨 일이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모르실 수 있겠네요. RS가 떠났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도 그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됐고요. 항상 손을 감고 있던 뱀은 주인의 기분을 느꼈는지 머리를 들어 혀를 날름거렸다. 아르테미스는 손을 내밀어 뱀의 머리를 살살 만지며 다시 진정시켰다. 우리에게 영향이 있나? 아레스의 이탈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보다 실질적인 문제로 향했다. 아레스에 대한 처분은 배신자로 간주하나?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직의 이번 결정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나중에 RS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다. 아르테미스는 이 결정이 뜻밖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레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를 보더라도 블랙스완은 그의 행동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그냥 단순한 감시와 조사일 경우 아레스와 조직은 어떠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 조직에선 어떤 생각으로 RS가 떠나게 내버려둔 거죠? 만약 그가 우리의 임무 목표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껄끄러운 상대네요. 확실히 어려운 상대지. 아르테미스는 회의실의 대문을 열었고 잠깐 생각하더니 한마디를 덧붙였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보고에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 아르테미스가 회의실을 나왔을 때 과학연구부서 방향엔 더는 들락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문을 보며 다시 한번 아레스가 떠났다는 정보를 떠올렸다. 그는 왜 떠난 걸까?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는 늘 최고의 실험 환경과 충분한 실험 재료가 있었다. 그가 말한 프로젝트는 모두 허가되었고 심지어 퀸에 대한 그의 처리 방식도 상부는 눈 감아줬다. 아레스의 야심을 생각했을 때 아르테미스는 그가 블랙스완보다 더 좋은 협력자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류의 진화를 위해, 진화를 추진시키기 위해 그를 가장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었다. 퀸 때문인가? 아르테미스의 머릿속에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닐 것이다. 아무리 퀸이 그에게 중요하다고 해도 그 여자 때문에 세상을 바꿀 기회를 버리다니 너무 손해를 보는 일이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지? 복도 끝에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아르테미스의 몸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과학연구부서 방향을 쳐다보고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처음 아레스와 직접적인 협력을 한 건 몇 년 전일 것이다. 조직의 과학연구 정보가 새어나간 적이 있었다. 아르테미스는 완벽하지 않은 통신 정보를 들고 아레스의 실험실로 들어갔다. 상대는 책상 옆에 서 있었고 가만히 방문자를 쳐다봤다. 실험실의 공기에는 알코올과 포르말린의 냄새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고 이 방의 주인처럼 차갑고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았다. 기본적인 건 해독했지만 상대가 과학 수로를 사용해 2차 암호화를 걸었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아르테미스는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며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렸다. 아레스에 대한 소문은 그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이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았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아레스는 파일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 정보를 알아내면 당신들이 책임지는 건가? 그래. 그는 옆에 둔 펜을 들고 해독을 시작했고 벌써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일부 정보는 실험실 내부 인원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연구원이 누출했을 가능성이 커. 그는 평온하게 말했고 고개는 들지 않았다. 이미 관련 인원의 명단을 만들었으니 알아서 처리해. 아르테미스는 조금 놀랐다. 아레스가 자신이 요청하기도 전에 여기까지 처리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차가웠고 마치 예전에 함께했던 동료도 그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여기는 듯했다. 그녀는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그래. 아레스는 이때 이미 해독을 끝낸 뒤였다. 그는 파일을 닫아 아르테미스에게 건넸고 명단도 함께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아레스의 도움 덕분에 자료는 이틀 만에 되찾을 수 있었고 관련자도 처벌을 받았다.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아레스가 블랙스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아레스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몇몇 핵심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자주 아레스의 조수로 불렸다. 물론 다들 아레스가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우스갯소리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와 아레스는 나름 친했고 능력도 뛰어났다. 아르테미스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만약 아레스가 그 사람이 아직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를 남겨두고 싶어 한다면 아레스를 설득하거나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 아니면 그의 윗사람을 설득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을까? 하지만 그녀가 그 연구원의 은신처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목표는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너무 늦었어. 아레스는 옆에 서 있었고 창밖에 반짝이는 달빛보다 차가웠다. 아르테미스는 뒤처리할 사람에게 연락하는 한편 컴퓨터 앞에 앉아 정보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언제 발견한 거지? 우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잘 숨어 있었는데. 아레스의 명단은 유용하게 쓰였다. 그녀는 바로 수색을 시작했지만 상대가 남긴 흔적이 거의 없어 몇 번이나 조사해도 그림자를 잡는 것처럼 추적이 어려웠다. 아레스는 대답하지 않았고 USB 하나를 아르테미스에게 넘겨주고는 떠났다. 효율과 성과만 놓고 따졌을 때 아레스는 확실히 훌륭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심 다시는 그와 협력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르테미스는 한 번도 자신이 최고 생명과학 연구소 허묵 교수 연구실 앞에 서게 될 줄 몰랐다. 아레스가 떠났다는 걸 알고 난 후 그녀는 블랙스완이 반드시 허묵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았고 감시와 조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협의를 깨고 암살을 할 수도 있었다. 어떤 것이든 아레스와 관련된 임무는 절대 가볍지 않을 것으로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로 그녀에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임무는 그녀의 예상과 너무 달랐다. 어떤 물건을 최고 생명과학연구소의 아레스에게 전달한다. 전달 내용을 알 필요도 아레스에게 뭔가를 할 필요도 없다. 유일한 요구 사항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알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임무는 너무나 쉬웠지만 이 지령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임무일수록 말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그녀는 지정된 시간 안에 임무 조건에 맞춰 최고 생명과학연구소 앞에 도착했다. 아레스 본인은 이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원 같은 사람이 그녀에게 생물 샘플을 가져왔는지 물었고 그녀를 아레스의 현재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리곤 차를 마실지도 물어봤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분과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아레스와 연구원의 예의 바른 모습과 나가달라는 요청을 보자 아르테미스는 꼭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 잘 지내셨나요? 허묵 교수님. 그녀는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물건은 아르테미스는 작은 가방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온화함을 벗은 그의 모습을 보자 웃음이 나왔다. 시간, 위치, 이름을 바꿔도 그는 여전히 아레스였고 내면에 있는 사나움과 야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블랙스완을 떠난 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던데. 온 거리에 너에 관한 뉴스가 나와 구세주. 아레스는 그녀의 가시돋친 말을 신경 쓰지 않았고 가방을 옆에 있는 금고에 넣었다. 이제 가도 돼. 그가 말했다. 아레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아르테미스는 조금은 분노한 말투로 물었다. 네 목적은 진화를 추진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설마 이 아무런 명예와 영광도 없는 지금이 너에게는 중요한 건가? 능력이 뛰어난 파트너를 잃은 건 큰 손실이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결정이었고 그녀가 간섭할 수 없었다. 아르테미스가 짜증났던 건 가장 이성적이며 식견이 많은 사람이 쓸모없는 명예 때문에 더 숭고한 목표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아레스는 전에 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포기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블랙스완은 영원히 진화의 문을 열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르테미스는 이 말에 공감했고 모든 블랙스완의 멤버 또한 그랬다. 하지만 지금 아레스가 하는 일은 그의 말과 전혀 딴판이었다. 아레스는 담담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말투 역시 담담했다. 모르는 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상 앞에 앉은 남자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말 대신 행동으로 내리는 명백한 축객령이었다. 아르테미스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고 채광이 훌륭하고 분재가 놓여 있어 심지어 온기마저 느껴지는 사무실을 떠났다. 아레스가 떠나면서 생긴 소동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대부분의 블랙스완 사람들에게 아레스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던 일들도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다. 아르테미스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햇살 가득한 어느 오후 아르테미스는 마지막으로 복장을 확인한 뒤 목표와 접촉할 카페로 들어갔다. 시선은 창가에 앉은 남녀에게 향했고 뜻밖의 발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레스와 퀸? 두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녀는 순간 온 신경이 곤두섰다. 비록 그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자신도 변장한 상태이지만 아레스는 분명히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가게를 둘러보고 있을 때 그의 눈빛은 무심코 자신을 향했고 날카로운 시선은 유달리 차가웠다. 이번 임무는 두 사람과 관계가 없었지만 상대는 아레스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믿기 힘들었다. 아르테미스는 바에 앉아 주인과 얘기를 나누며 연락 담당자에게 정보를 보내 임무에 변수가 생겼고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가게는 인테리어가 정말 독특하네요. 교수님, 추천 감사해요. 그녀는 가벼운 말투로 감사 인사를 했고 고개를 들어 곁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 아레스는 다시 더없이 온화한 허묵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마치 조금 전의 일은 환각이었던 것처럼. 가게를 설계할 때 자연이라는 테마를 선택했어요. 식물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채광 쪽 설계도 아주 훌륭해요.
이어폰에서 후방 지원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르테미스, 이번 임무는 아레스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르테미스는 거울과 립스틱을 꺼내 사람을 기다리는 연기를 했고 아레스와 퀸을 계속 시선 속에 두었다. 이번 임무는 실수해선 안 된다. 그녀는 아직 아레스가 임무에 방해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했다. 아레스는 여전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고 손을 내밀어 메뉴판을 퀸에게 건넸다. 디저트는 벨벳 케이크를 추천해요. 그의 웃음은 표정을 읽는 것에 정통한 아르테미스조차 진위를 구분할 수 없었다. 아레스는 절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 퀸에 대한 그의 보호가 철저할수록 퀸의 가치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몇 번의 접촉을 통해 아르테미스도 퀸은 절대 멍청한 소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엔 이유 없는 신뢰는 없다. 각자 다른 생각이 있는 협력일 수도 있다. 그녀는 아레스의 맞은편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여자를 몇 번 더 쳐다봤다. 퀸은 그들이 처음 예상한 것보다 용감했다. 아레스와 협력하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두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일을 일으킬 테지만 지금은 아니길 바랐다. 이미 추가 인원을 근처로 보내 아레스의 행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 배치에 시간이 걸려서 아레스를 통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아르테미스의 목표는 이미 카페로 들어와 그녀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적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아레스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보단 장소를 바꾸는 모험을 하기로 했다. 장소를 바꾼다. 탁하며 거울을 닫은 뒤 그녀는 아레스와 퀸이 있는 방향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몸을 돌려 카페를 떠났다. 양기준이 무도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랙스완도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아르테미스는 당연히 이게 가짜 무도회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이 특파팀을 없앨 기회라는 것이었다. 마침 방금 퀸이 입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르테미스의 이어폰으로 그녀가 예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만일을 대비해 사람을 보내서 퀸의 행동을 감시한다. 하지만 임무 중점을 변경하지 않는다. 아레스의 행동을 확인할까요? 만약 보이지 않으면 찾을 필요는 없다. 임무를 최우선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아레스는 퀸과 협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선 아직 퀸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레스가 이토록 중시하는 물건이라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두 사람을 다음 작전의 목표로 삼았다. 무도회장에서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남녀가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어디에 있든지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해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잠깐, 머리가 어지러워. 그녀는 갑자기 뭔가 깨달았지만 반응하기 전에 이미 의식이 흐릿해졌다. 임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마지막까지 그녀 머릿속은 이 생각으로 가득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아르테미스는 이미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한참이 지나서야 사태를 파악했고 조금 전까지 일어났던 일을 떠올렸다. 아레스가 그녀를 기절시킨 일격이 굉장히 강해서 아직도 뒤통수가 아팠다. 그는 언제나 까다로운 상대다. 뒤통수 외에 다른 곳의 상처도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큰 상처는 없었지만 작은 상처가 많이 나 있었다. 더 중요한 건 방금 전투에서 이볼의 힘을 모두 써버려 몸이 너무 피곤했다. 이런 결과가
전에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여자아이가 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퀸의 성장은 아주 빨랐고 반응과 능력 모두 좋아져 칭찬까지 하고 싶을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아레스의 선택은 어리석지 않았다. 심지어 블랙스완의 대부분의 사람보다 옳았다. 지금은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해도 그의 인내심과 선구안이 존경스러웠다. 이 모든 게 체스 게임이라고 가정하면 그는 처음부터 체스판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의도대로 체스말을 두게 했다. 아무도 그가 언제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고 어떻게 판을 짰는지 몰랐다. 하지만 아레스,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될까? 퀸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진화의 종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르테미스는 머리 위의 하늘을 쳐다보고 속으로 비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아레스를 이해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만약 이 남자의 빙산의 일각 정도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퀸뿐일 것이다. 이어폰에서 잡음이 들렸고 곧이어 다른 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르테미스, 괜찮습니까? 견딜만 해. 몇 분 후면 의료팀이 도착합니다. 이어폰의 목소리가 잠깐 침묵했다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퀸과 아레스는 어떻게 됐죠? 이따가 내가 상부에 보고하겠다. 더는 내버려둘 수 없겠어. 그녀는 벽을 짚고 일어났고 손을 들어 이어폰을 잡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인원 점검을 해서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 현장을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아레스도 퀸도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상대가 누구든지 목표가 정해지면 물러날 순 없다. 밤은 아직 길고 그녀의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